PDF로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왔습니다. 자, 현재 상태. 이 파일도 포토샵으로 넘길 수도 있어요. 얘는 현재로서는 제가 일부러 피그마에서 불러왔지만 어떤 분들은 일러스트레이터로 틀을 짜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포토샵으로 넘기신 분들 계시겠죠. 네, 그런 분들 위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PDF로 그냥 불러오긴 했지만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선택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피그마에서 불러왔을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이거예요. 글씨가 다 깨져서요. 장점이죠, 단점이라는 거. 또 만약에 포토샵으로 넘길 거라면 이 아이를 글씨로 다시 재수정해서 넣을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넣을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냥 PDF 포토샵으로 넘겨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겨볼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가 아니에요. 포토샵으로 넘길 때는 익스포트 내보내는 겁니다. 무엇으로? 익스포트 에즈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익스포트 에즈로.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JPG가 아니라 PSD로 내보내시면 돼요. PSD로. 그리고 아트보드, 밑에 있는 아트보드 크기 기준이니까 use 아트보드를 체크하시고 자, export 내보내 볼게요. 자, 일단은 일부러 뒤에 숫자 1번을 붙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포토샵으로 내보낼 때는 옵션이 하나 더 붙죠. 내용 보시면 자, 내용 충분히 읽어지실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컬러 모드는 뭘로 할 거냐? 우린 당연히 웹이니까 RGB 맞죠? 옵션 모든 레이어를 한 장으로 합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라이트 레이어 쓰셔야겠죠? 근데 우리 레이어 확인 안 했었죠? 일단 이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미지들을 일단 부드럽게 처리할 거니까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안티알리싱과 기능들을 처리할 겁니다. 그럼 해상도는 몇으로 할 거냐? 72로 가시면 됩니다. 이 아이를 자 내보내 볼 거예요. 여기에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칠게요. 만들었다라고 치고 필요하다면 여기는 자 인디케이터 피그마엔 틀만 짰는데 디자인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쓱 디자인 다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피그마에서는 박스만 짰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실 거기서도 되는데 이게 더 빠르니까 한 번에 처리한 거죠. 여기다가 나 투명도 조절할 건데 우린 투명도 조절하는 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70% 걸고 이 색깔보다는 흰색이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소스에서 들어갔던 컬러 중에 지정하는 게 훨씬 더 사실 빠르니까 컬러 없다 불러올 수 있잖아요. 불러와서 흰색이면 흰색 걸고 다른 색깔 있으면 지정된 어떤 컬러를 넣어주고 합니다. 여기에 뒤에 들어가는 아이의 뭐 그라데이션 넣든 뭘 넣든 넣으시고 뭘 넣고 다 채워 넣겠죠. 자, 해타로 칠게요. 왜냐면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자, PDF 파일을 그대로 포토샵으로 열어도 되지만 대부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다이렉트로 포토샵 PSD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PSD 파일로 저장할 거라는 거죠. 자, 주의하실 점은 PSD 파일은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와도 제 작업이 안 돼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 유저 아트보드 체크할 거고요. 그대로 혹시 모르니까 01이라고 뒤에 하나 옵션 붙인 다음에 export
자,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라이트 레이어. 레이어 사용해야죠. 어쨌든 간에. 자, 해상도는 72로 낮추겠습니다. 자, 컬러는 RGB로 쓸 거고요. OK 누르신다면 요 옵션 내용대로 저장을 하겠죠? 자, 포토샵 파일로 이미지를 변환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했고요. 이제 포토샵에서 열어봐야겠죠? 데이터를 오픈. 임시로 저장했으니까 위치 찾아서 PSD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레이어들이 분리가 돼요. 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레이어가 분리가 돼요. PDF 파일로 불러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 크기부터 물어봅니다. 물론 이미지로 체크하시거나 하시면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크기 자체를 일단은 맞출 수가 없어요. 8000에 나오는 건 웃기잖아요. 원래 1920이었는데 높이값 얼마인지 지금 확인도 안 되는데 해상도도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조정을 다시 해준 다음에 열어야 PDF 파일을 열 수가 있는데 문제는 PDF 파일을 포토샵에서 열면 레이어가 한 장이에요. 뭐 의미 없잖아요. JPG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피그마에서 다이렉트로 포토샵을 열진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수정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어들이 아주 난리예요. 일부 기능, 일부 보이시나요? 레이어가 통째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하고 요 인디케이터가 지금 묶여 있죠. 어떻게 이렇게 묶어 넣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래에 있는 얘네들은 그래도 괜찮은 게 다른 것들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이만큼만 잡아서 Shift 컨트롤 J 해가 뜯어내면 돼요. 사실은 얘네들이야. 근데 위에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배경 회색과 글씨가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수밖에 없죠.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PSD로 저장하신 다음에 포토샵으로 불러오시면은 레이어가 어느 정도는 분할이 돼요. 어느 정도 분할은 됐는데 단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레이어가 분할이 되진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난리가 난 상태로 불러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크게 세 가지겠군요. 첫 번째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데이터 쓰겠다. 컨트롤 C, 포토샵 가져가서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져와서 내가 일일이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사실은.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곳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들어있는 이 데이터 피그마로 만들었든 뭘 했든 간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레이어를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철저하게 레이어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포토샵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앞전에 그냥 요거밖에 제가 안 만들어서 안 했던 아이긴 한데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리드 따로, 프로토타입 따로, 각 영역별로 레이어를 따로 분류.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그룹을 하거나 레이어를 다시 서브 레이어를 또 추가로 만들거나 했었어요. 이렇게 각 영역별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레이어 관리를 정확하게 하면 그대로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를 살려서 가져가요. 몇 개는 물론 합쳐지긴 하는데 완벽하게는 안 돼요. 하지만 대부분 한 70, 80% 정도는 그대로 살려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포토샵 이미지를 가져와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포토샵으로 넘길 거냐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하거든요. 아까 피그마처럼. 만약에 포토샵을 넘기실 거면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다 쪼개서 내보내셔야 된다는 거. 이걸 어떻게? 익스포트 H 눌러서 모두 다 PSD로 아트보드 체크해서 내보내셔야죠. 그럼 물론 제가 거의 안 해서 자료는 없지만 내보내시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레이어들이 모두 다 데이터가 살아나요. 100%는 아니고 한 80% 정도 살아나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이 버전 때문에 호환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로 내보내는 거라 열어보시면 각각의 자, 그리드 그쵸? 밑에 너무 기니까 좀 자를게요. 그 다음에 헤드박스, 뷰박스, 폰박스 이렇게 각각이 나옵니다. 다 하나인데요 라고 하시지만 풋박스 보면 레이어가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듯이 이거 왜냐면 이 안에 데이터를 제가 따로 그룹을 처리해서 한 게 있기 때문에 분리된 거고 얘네들은 따로 그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룹을 안 하면 그냥 이 자체가 한 덩어리로 바뀌어 버려요. 필요한 만큼 그룹을 하거나 레이어를 쪼개줘야 돼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레이어를 아무리 잘 해도 일부는 합쳐지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몰라요 저도. 되게 랜덤이에요. 엄청나게 랜덤이라서 감안하고 포토샵으로 넘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또 테스트하면 또 달라지게 나오고 또 테스트하면 또 달라지게 나오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레이어를 나눈지는 명확하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딱 하나 확인드린 건 이 안에 레이어 안에 서브 레이어를 만들고 진행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러면 분류합니다. 스스로. 뭐 이렇게 짜든 이렇게 짜든 자,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아까 보셨던 피그마나 아니면 뭐 포토샵에서도 가능하고요. 파일들을 별도의 데이터로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자, 내보내려면은 오른쪽 패널에 바로 이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 이름은 Accept Export라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CS6는 이 기능이 없어요. 무조건 CC 버전부터만 들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데이터를 파일을 별도로 내보내고 싶어도요. 버전이 낮으시면 이것 기능이 안 먹어요. 자, 그건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Accept Export는
자, 내보낼 거예요. 내보낼 거면 드래그로 그냥 담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요 사람 내보낼 거예요. 그럼 내보냅니다. 요거 내보낼 거예요. 통째로 내보낼 거면 이 세 개를 당연히 그룹 하신 다음에 담으시면 돼요. 단 주의할 점은 그룹을 한 상태로 내보내는데 이 그룹을 풀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풀면은 아마 하위 버전에서는 이게 없어져 버려요. 지금 최신 버전에서는 이게 그대로 살아있는데 하위 버전 같은 경우는 이 그룹을 풀자마자 이 익스포트 엑섭 여기는 익스포트에서는 기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이 기능은 거의 제가 알기로 2020 버전 지금 쓰고 있는 이 버전에서 동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자, 풀려있죠 이렇게 제가. 자, 그룹으로 3개를 한꺼번에 담을 수도 있고 따로따로 담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 글자를 담고 싶다면 그룹한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해서 담으시면 돼요. 얘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대로 뭐 이미지를 가져왔다 이미지를 그대로 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름을 바꾸지 않으시면 이 돋보기 이미지는 accept1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안되겠죠. 띄어쓰기까지 있으니까. 그러니 정확하게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서치 아이콘 이렇게 또 여기도 멤버 아이콘 자, 그 다음에 메뉴 아이콘 랩이 숫자가 있으면 넘버링 하셔도 되고 사실은 자,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채영님 혹시 주무시나요? 예. 그러면 됐죠. 자, 이렇게 그냥 아이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시면 되고 얘기 드렸다시피 버전이 낮으면 이게 안 먹습니다. 안 먹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 한번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요 아이콘의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쓱, 쓱. 보이시나요? 같이 바뀌는 거. 한번 내가 내보낼 거 등록해 놓으면 아주 편리하게 가능해요. 이게.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래서 요런 걸 많이 써먹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보낼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때에 따라서는 이 아이콘을 한 개짜리가 아니라
2배, 3배, 4배짜리 더 큰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피그마도 되지만 일단 얘기 안 하고, 자, 그대로 얘부터 얘까지 내보낼 아이들을 선택을 합니다. 피그마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내보내기 버튼을 눌렀다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아이들 한 군데 모아놓는 거예요. 처음에 내보낼 아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만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필요한 것만 익스포트 누르는 거죠. 이 중에 나 돋보기 아직 안 됐어, 빼놓는 거예요. 할 거면 선택하는 거고, 아 이거 좀 아이콘 좀 디자인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해서 익스포트 버튼 눌러봅니다. 띡. 그러면 어딘가로 또 선택을 하라고 하겠죠. 위치를 누르면 자, 성공해서 내보냈다라고 뜹니다. 그럼 이렇게,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보시다시피 몇 배 확대한 이미지라는 뜻으로 폴더를 만들고요. 이 내부에 아이콘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이미지가 아이콘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각각 배경 이미지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하기 전에, 자, 왜 그럼 이렇게 아이콘으로 또는 이미지로 각각 만들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주안점이 되겠죠. 열심히 디자인했으니까 통째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써야 되는 아이콘, 써야 되는 이미지는 전체 중에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적어요. 뭐 대표적인 아이들은 얘네들 로고, 좌우 화살표, 인디케이터 중에서도 해봐야 뭐 2개 정도, 그렇죠? 안에 들어있는 배경 이미지이고, 요거는 글씨였으니까 배경 이미지, 이미지, 아이콘, 뭐 거의 이 정도가 끝이에요. 나머지는 텍스트니까 직접 글을 써야겠죠. 근데 글을 쓰는데 내가 써야 되는 그 글씨가 저작권에 굉장히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일일이 디자인한 아이예요. 그렇다면 따로 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특히 한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되는 건가. 실제 사이트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보셔도 되고, 지금 보시는 이미지 아니면 네이버로 가볼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F12를 딱 눌러서 여기 쓰이는 이미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어플리케이션에 가시면 나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파트를 가시면 왼쪽에 프레임즈라고 있고요. 프레임즈 안에 자, 풀어보시면 안에 이미지스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사용되어진 모든 아이콘이나 이미지 파일들이 이곳에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저 뉴스 회사들은 로고니까 그대로 이미지를 쓴 것 같고요. 보면 쭉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시간 제한 없는 이런 것들은 안 보이죠? 이런 글자들은. 왜냐면 저건 진짜 글자니까. 자, 계속 뉴스만 나오고 있네요. 자, 빨리 넘기고. 사진들. 자, 아이콘들. 요거는 이제 글자랑 섞여 있다 보니까 이미지를 썼나봐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이미지죠. 때로는 저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렇게 하나하나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포토샵을 내보내는, PSD로 내보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거를 레이어를 관리를 잘 해서 레이어 설정을 잘 해가지고 잘 내보내는 방법이죠. 이렇게 내보내시면 100% 망해요. 이렇게 하면 100% 망하는 거고, 해당하는 영역별로 각 영역별로 레이어를 하나하나 따가지고 내보내셔야 그나마 원활하게 뺄 수 있어요.